7시 28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정선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이 이어져 올해 18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긴급 점검에서는 제3차 대유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승순 교수와 함께 자세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출연 감사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시 상황이라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본다면은 부산에 이어서 강원도 지역이 지난 2주 동안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두 번째입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데요. 강원도 내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원도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한 10명 이상이 되면은 1.5단계로 이제 격상하게 돼 있는데, 네. 우선 강원도가 한 열흘 정도 이게 좀 지체됐었죠.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다만 이제 12월 1일에 원주, 철원, 이제 홍천 등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또 춘천에서는 12월 3일부터 2단계 격상이 되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발생 숫자가 조금 10명 내로 유지된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 12월 1일로 가면서 이제 독감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좀 확진자 수의 조절이 좀 잘 될지 좀 미지수입니다. 네.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을 재현했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뒤돌아 본다면 19일에 격상이 됐었으면 매우 좋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해주셨었는데 네, 현재는 요양시설이나 군부대처럼 어떤 중심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산발적인 감염이 조용히 지금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일상 감염에서 우려되거나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 유행을 대응하는 목표가 네. 결국에는 이제 해외 유입이나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막아서 결국 국민들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는데 집단 감염이 생긴 것 자체도 조절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연결고를 잘 찾아가면은 이걸 좀 조절하는 것이 좀 가능한데 지금처럼 일상에서 좀 네. 우후죽순처럼 일상 감염 또는 깜깜이 감염이 있으면 이게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들의 어떤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연령대로 본다면 지금은 20대,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높습니다. 초기와는 달리 치사율 외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 교수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 젊은 층에서는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이 어쨌든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런 것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어떤 사회적인 접촉이나 활동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어떤 부지불식 중에 이제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 본인은 경하게 알지만 상대방이 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네. 사람이라면 네. 더 심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려스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젊은 층 감염이 많은 일상 감염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만 있고 이게 어떤 생활에 제약이 있는 게 쉽지만은 그러게 않겠지만은 말입니다. 그래도 직장이나 학교 같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활동 외에는 최대한 그런 불필요한 모임이나 활동을 자제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본다면 홍천의 경우는 1.5단계로 다시 이제 돌아왔고요. 복귀했지만 강원도의 8개 시군의 경우는 2단계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2.5단계 격상이 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연말 연시에 강원 방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지금 전국 확진자 수가 400에서 500명 정도를 유지된 지 벌써 2주가 거의 다 돼갔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기준만 따지면 2.5단계로 지금 올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좀 10명 내외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1.5단계 또는 1단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그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다 자제하고 다중이용 시설을 자제하는 어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데 강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만약에 추이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네. 빨리 더 올라가는 추세라면은 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본다면 야외 관광객들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조사를 보니까. 그리고 스키어들이 몰리고 있고 연말연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치료 백신이 없는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인데요. 끝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뭐 다 여기 누구나 그 청취자께서 다 아시겠지만 네.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그 생활의 제약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며칠 전에 뭐 그 보도에서도 영국에서는 이미 이제 파이자의 백신을 이제 접종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고 네, 네. 여러 나라에서 그 주요 나라들에서 지금 뭐 성공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파이자나 그 모더나의 그런 mRNA 백신과 같은 첨단 백신들을 다 도입하는 걸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을 다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 나라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어쨌든 간에 나름 뭐 방역 당국의 막 방침이 있겠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도만 지금 확보가 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한 3 내지 5월 이후에나 이제 맞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들을 정말 더 위해서 나라의 정부에서 정말 그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백신을 다양한 루트로 혹시 이게 특정 백신이 실패할 좀 제대로 된 네, 네. 효과가 안 나오거나 부작용이 또 대량 사용되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생각하고 다방면으로 백신을 좀 준비해 주시고 이런 대응에 있어서도 방역 대응에서도 가능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승순 교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